반갑습니다. 그래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희태라고 합니다. 그래프 RH로 여행 100% 준비하고 떠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그래프 RH를 주제로 발표하는 게 지금 4번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RH 그리고 LLM 파인튜닝 기반에서 그래프 RH를 왜 해야 되는지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좀 딱딱했다면은 오늘은 뾰족하게 문제 정리를 해서 그래프 기획부터 해결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어떻게 제가 표현하고 하는지 진행을 하는지 그 관점을 이제 좀 많이 배워가셨으면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도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구성해봤습니다. 여행 가기 전 100%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고객이 겪고 있는 고민, 그리고 문제적인, 그리고 왜 여기서 그래프 RH를 사용하면 좋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그래프 RH,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비즈니스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100%라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의아하실 거예요. 세상에 100% 과연 있을까? 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박스 3개로 일단 표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로밍 혜택을 기반으로 제가 100% 표현해봤어요. 여행 가기 전에 저희가 로밍 혜택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 이걸 크게 3분류로 나눴습니다. 혜택을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고객, 그리고 활용하긴 하는데 로밍 혜택이 아니라 기존 요금만으로 이제 활용하거나 혹은 로밍 혜택을 다 활용하거나 로밍 혜택을 반대로 활용하는 고객. 이거를 둘 다 합쳐서 100% 활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제 생각에 이제 아마 파워 제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왜 고객들은 이 반반 혹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층 취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가치를. 고객의 100% 감동을 제공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이제 세대 분들에게 이제 인터뷰 요청인데요. 이분의 이제 프로파일을 보면 50대 여사님입니다. 이제 집에서 여사님이라고 표현한 분은 단 한 분이시죠. 그분에게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해외여행 다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해외여행 가기 전에 로밍 요금제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물어보면 굉장히 심플하십니다. 엘리사에 전화하거나 공항 부스를 찾아간다고 하십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시도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챗봇 인터페이스를 제시합니다. 근데 보자마자 복잡해서 어렵다. 아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 아들한테 부탁하거나 그냥 공항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요금제를 좋은 거 쓰고 계신데 혜택이 많아 보여요. 활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그것도 활용하려면 복잡해서 또 아들 시켜야겠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은 복잡함과 로밍을 할 때 114에 전화하거나 공항 부스를 이제 방문한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층 분입니다. 청년층 분한테도 이제 여쭤보는데 이분은 제가 굉장히 럭키비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그 요금제를 모두 잘 활용하고 계셨고 최근에 마침 그 일본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을 예로 들면은 지금 이제 SKT 요금제 영청년 요금제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로밍 요금제 바로 로밍 요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연결되어서 가족 결합 혜택도 있고요. 또 영청년 요금제 해결 그 혜택이 있는데 이걸 모두 고루고루 활용하신 굉장히 이상적인 고객을 모셨습니다. 이걸 보고 일단 처음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최근에 일본 여행 가시면서 혜택을 고루고루 모두 활용하셨네요. 어떻게 모두 활용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던 찰나 요금제 설명란에 적혀있는 영청년 혜택과 이제 배너에서 가족 결합 혜택이 가능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티롤 앱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족 결합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신데 요금 혜택 이외에도 팁 멤버십 바로 로밍 혜택이 별개인데 모두 활용하시냐 여쭤보니까 이게 아쉽게도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요금제 혜택이 영청년 가족 결합을 받아서 이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 혜택이 없었다면 금액이 부담돼서 이용하는데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분께서는 로밍을 가입할 때 티월드 그리고 요금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가 요금제 설명란과 배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만약에 요금 혜택이 안 받아졌다면 요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은 바로 요금제에 대해서 이제 이용한 걸 조금 이제 고민해봤다. 이게 두 개 이제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세대
두 세대 분들의 아우르는 인터뷰 결과가 한 키워드로 보면은 복잡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함에 이제 쭉쭉쭉 보면은 두 분의 확연한 차이가 로밍 가입 경로인데요. 이제 여사님께서는 114 전화 혹은 공항부스를 방문하셔서 하시고 20대 여성분께서는 T월드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여사님은 직접 공항부스나 114 전화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지불을 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반면에 여사님 그걸 신청해주는 자제분이 이걸 본다 그러면 로밍 상품을 청년층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청년층 분이 이걸 지불 용의를 하게 되면은 이 고민, 혜택이 적용 안 됐으면 상품 구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결국에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혜택을 전부 다 활용 못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혜택 왜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 잘 이제 요금제 결합까지 하고 있는데 그 복잡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트리 구조로 잘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좌측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여행 가기 전에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로밍 요금제 혜택부터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정액 요금제를 쓸지 장량 요금제를 쓸지 그리고 혜택을 내가 쓸지 안 쓸지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금제를 다 고민하고 나면은 바로 요금제를 쓴다라는 가슴하에 이제 요금제 혜택 고민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로 요금제를 기반으로 기존 요금제에 연계가 가능하다는데 이걸 또 어떤 요금제랑 연계하는지 또 가족결합도 가능하다는데 내가 가족결합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 자체의 로밍 요금제 혜택이 있다는데 이게 내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제 좌측에 대한 트릭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우측으로 넘어오시면 기존 요금제에 대한 혜택 드립니다. 아까 내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로밍 요금제 혜택 T 멤버십도 가능하네. 그러면 혜택 수혜할 때 내 멤버십 등급에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로밍 요금제랑 내 요금제가 연계가 가능한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 핵심으로 보실 게 T 멤버십에 있는 기존 요금에 있는 가족 결합과 로밍 요금제에 있는 가족 결합이 별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 가족 결합을 할 수 있는 요금제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데 내가 가는 여행지에 이게 또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택 종류 고민인데요. 호텔, 음식점, 쇼핑, 관광지, 교통 여기서 또 어떤 걸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오시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근데 저희 여행 갈 때 이거는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이제 휴가 신청해야지 아니면 연인 친구들끼리 이걸 또 스케줄 맞춰야지 호텔 맛집 알아봐야지 항공권 결제해야지 관광지 환전 이불로까지 사실 말해보면 이 로밍 그리고 혜택은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에너지를 여기 많이 쓰기가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고민 대비 이제 조금 더 복잡성이 높아진다라는 심리적 요인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래프 RAG를 활용할까? 제가 은연중에 아까 상품들끼리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관 있는 것들을 그래프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통합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혜택들을 쉽게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이제 가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결을 지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바로 요금제, 로밍 혜택 있음부터 해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기존 요금제 혹은 가족 결합 그리고 기존 요금제 연계되어 있으면 그게 이 T 멤버십으로 넘어가서 내 멤버십 연계가 되는 경우 그리고 여행지로 넘어오면 여행지에서도 호텔, 음식점, 쇼핑, 관광지, 교통까지 이렇게 로밍 혜택부터 스타트해서 T 멤버십 혜택까지 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T 멤버십 혜택부터 로밍까지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표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 사일로라고 표현하죠. 각 부서마다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지어서 가운데 있는 T 로밍 너리지 그래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거 결국에 로밍 혜택, 고객 정보, 멤버십 혜택, 기존 요금제 정보 및 혜택이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그래프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럼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들끼리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리고 가족 결합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유저가 모바일 플랜, 기존 요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로밍 모바일 플랜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모바일 플랜에서는 그 혜택도 있을 것이고 로밍에서는 또 이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핵심으로 보시면 좋을 게 아까 로밍 요금제에 대해서도 로밍 요금제의 로밍 요금제 아까 가족 결합과 바로 요금제 혹은 바로 요금제에서 영천유 요금제를 이제 이렇게 연계지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머스트 유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가족 결합과 바로 요금제
그 의존성을 표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 스키마를 잘 통합을 해놓은 거를 제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잠깐 이제 시나리오 얘기하면은 제가 다소 지금까지 그 PPT가 좀 칙칙했는데 여기가 가장 화사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저 세 분을 제가 뽑아서 시나리오를 표현했는데요. 좌측 위에 SKT 모델이셨던 그 장원영님, 그리고 그 아래에는 SKT 지금 AI 모델이신 나수아님,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원영님과 그 나수아분은 평소에 이제 데이터 주고받기에 현황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와 나수아님은 가족 결합으로 이렇게 패밀리 본드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그래프 RAG를 해보려 하는데요. 그래프 RAG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LLM계의 오픈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북 시험 볼 때 어떤 질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책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LLM으로 된다 생각해서 LLM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질문과 관련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가져와서 이런 질문에 관련된 있는 데이터가 있구나. 그래서 답변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정확도 높아지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환각 현상에 대해서도 감소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RAG와 그래프 RAG의 차이는 위에 보시다시피 K-로밍 널지 그래프 형태를 가져오느냐 아니냐로 이제 구분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래프 RAG는 데이터 중에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고객이 질문할 때 답변할 때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가족 결합 및 유저 간 데이터 교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프 RAG 결과들을 모두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정희태와 가족 결합 가능한 사람이 누군가요? 정희태와 가족 결합 가능한 사람 나수아입니다. 이제 가족 결합에 대해서 알게 됐으면은 혜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가족 결합 시 얻게 되는 이익이 뭔가요? 가족 결합 시 얻게 되는 이익은 데이터 공유, 바로 로밍과 블렌드로 비용 절감, 추가 데이터 요금 없음입니다. 근데 또 이제 내가 누구랑 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궁금한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 텀마다 유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가족 결합 여부 확인, 결합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 뭐지? 혜택을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데이터 교류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 결합 및 유저 간 데이터 교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RAG를 활용해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로밍과 멤버십 혜택을 활용해서 여행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근데요, 보시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T 멤버십이랑 T 로밍을 합한 모든 혜택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T 로밍 혜택, 하나 투어 여행 매거진, 여행자보, 면세점 할인 이런 게 있고 멤버십에서는 오타로 1일 버스 투어 99,000원에 할인받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호텔 예약하실 때 7% 할인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멤버십 혜택 마음에 든다. 근데 나는 도쿄로 여행 갈 건데 도쿄 호텔 할인 혜택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같이 이제 리스트업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한 곳만 여행 가지 않고 한 곳에 또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 플러스 호텔 위주로 이제 동선을 짜시는 분이 계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호텔과 이제 식당에 대한 혜택 이걸 두 개도 이제 표출해주게 되죠. 결국에 여기서도 각각 T 로밍, T 멤버십 조막 혜택을 확인한 다음에 딱 구미가 당겨서 여행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여행지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 때도 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 그래프 RAG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로밍 요금제를 결정할 때 고민이 많아요. 과연 어떤 걸 로밍 요금제가 나한테 맞을지.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로밍 요금제 추천해주세요. 그냥 바로 요금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금제와 각각 장단점, 아까 로밍 혜택이 유무에 따라서 제가 2x2 매트릭스 나눠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금제의 그 혜택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게 있었습니다. 그에 이제 장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로밍 요금제 장점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래 보시면은 원패스 요금제 장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RAG가 잘 작동하는 것도 의미하고 제가 이제 좀 잘 못하는 것도 의미하는데 그 결과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각 현상, 즉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데이터는 내가 진짜 실질적으로 말을 해줌으로써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게 되고요. 말해주는 걸 여기에서 이제 엿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량 요금제 사용할 때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10일 동안 데이터 10기가 사용하는데 내가 이거를 만약 실제 정량 요금제 사용할 때 어떻게 될까? 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텐데 그에 따라 이제 연산도 돼가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멀티턴으로 보시면은 유저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요금제와 영창률 요금제는 혜택에 대한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 티고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영창률 요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현명하겠다. 이걸 이제 토대로 말을 해주고 그 아래 이제 로깅 요금제별 장점을 말해주고 평소 데이터 사용했을 때 내가 로깅 요금제 했으면 얼마나 나왔을지 정량 정액 요금제 모두 골고루 이렇게 표현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좋은데 비즈니스 어떻게 풀까? 네, 좌우측 보시면은 두 분집의 고객이 계십니다. 좌측부터 보면은 저희가 이 티고를 확인함으로써 그 고객에게 편의성 가족 만족도를 제공하고요. 고객을 유지하고 유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가족 결합이 티 멤버십과 티 로밍이 다르다 했는데 티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티 로밍을 가족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들을 기존 요금제까지 전이해서 가입을 이제 제한 드린 다음에 IP, DB나 이제 뭐 인터넷까지 이제 업셀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편의성이 높아지니 트래픽도 높아지겠죠. 이 트래픽이 결국에 혜택 제공자 고객에게는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장 관리 편의, 수요 공급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때에는 이제 또 자기들만의 이제 가격 그리고 음식을 어필할 수 있게 이제 광고를 하실 텐데 그거에 따라 이제 광고 수익도 발생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좀 더 크게 보면은 제가 생각한 이 온톨로지 아까 말씀드린 그 연관성을 각자 다른 부서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기반으로 다른 각자의 팀 분들마다 비즈니스까지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팀에서는 이 비즈니스 A를 했네 이 팀에서 B 했네 C 했네 해서 A와 B가 합쳐진 거 B와 C 이렇게 비즈니스들끼리 유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으로써 전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비즈니스 실행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온톨로지 그래프가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AI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편의성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고객 개인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요구 사항이 그래서 트렌드 빠르고 비즈니스 사이클도 가속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C그래프의 그 두 거장들이 나왔죠. 인프라의 거장, 그리고 LLM 플랫폼 거장. 이 두 분이 말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객 개인화 LLM이었습니다. 이 고객 개인화 LLM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적절한 연관성을 기반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입힌 다음에 제공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이 그래프나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장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지금 오픈랩 1기에서 널리지 그래프 스터디와 LLMOS 스터디를 둘 다 참여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프 RAG가 널리지 그래프 온톨로지에 대한 관점과 LLMOS의 에이전트 같은 관점, 인프라 관점이 모두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오픈랩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힘들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2기에도 굉장히 많은 재밌는 랩들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관심 분야라서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천천히 합시다. 밑에부터 사용자가 그래프 RAG를 활용하려면 사용자가 직접 지식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나요? 네,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한데요. 그 약간 난이도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클릭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 GUI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편리하게 이거를 IT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었던 50대 여사님은 여전히 아들을 시켰던 여사님을 위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아까 티고가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채팅창으로는 그거에 대한 정보만 전달했는데 그거와 마지막에 연계지어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라든지 가입에 대한 그 인증을 굉장히 간편하게 하면은 이제 여사님께서 이제 저에 대한 의존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넘겼네요.
여기 할게요. 네. 지식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검색해 LLM에 넘겨줄 때 어떤 형식으로 넘겨주셨나요? 네. 넘겨줬을 때 그래프에 대한 걸 그대로 넘겨줬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걸 그대로 넘겨줬다는 게 질문에 맞게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네오포즈라는 GDBMS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문을 생성해주는 LLM을 활용해서 이 질의에서는 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질의 기반으로 답변을 가져와.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컨텍스트를 넘겨주고 그 컨텍스트를 LLM이 이해해서 답변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네.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온톨로지 스키마를 공통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스키마 설계 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타, 하나는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타가 그 부서마다 어떤 특성으로 이 그래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시멘틱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이제 릴레이션십이 이제 활용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각각의 데이터가 모두 그래프 형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봐주셨는데요. 가까이 데이터가 그래프 아니었습니다. 이 그래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문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한 곳에서 이 노드랑 이 노드는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시멘틱을 입혀준 다음에 데이터가 통합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온톨로지를 구축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 정의 기반으로 그래프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현업에서 그래프 RAG를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셨다면 추론 비용은 얼마나 들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한 1000번 정도 썼는데 GPT-4 해서 한 1달러에서 5달러 정도밖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벡터 인덱싱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 사이퍼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제네레이션 잘 해줬기 때문에 결국에 비용이 기존의 벡터 인덱싱에서 가져오는 그런 비용 대비 굉장히 저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드네요. 네. 그래프를 구성할 때 드는 프레임워크나 방식 같은 게 있나요? 그래프 전용, 아니, RAG 전용 그래프들은 따로 있나요? 구성할 때 프레임워크나 방식이 제가 프레임워크를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그걸 이제 제가 네오포즈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 각각의 그래프 DBMS마다의 철학이 달라요. 그걸 이제 프로퍼티 안에 노드에 어떤 특징을 넣어줄지 아니면 바깥으로 뺄지에 대한 RDF 이렇게 했을 텐데 각자 이제 목적이 다르기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LPG 철학을 갖고 있는 네오포즈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랭체인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저에 많이 특화돼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프를 구축할 때 일단 뾰족하게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그래프로 해야 돼? 그리고 하면은 노드로 왜 이게 필요한데? 왜 이게 엣지로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기반으로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RAG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RAG 전용 그래프들은 따로 있나요? 이거 제가 다음에 좀 시간 주시면은 네.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G를 LLM 오게 하게 되나요? 네. 결정하는 LLM 모델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정보를 더 가져올지 말지 전 단계에 이 정보가 그래프에서 어떤 체인을 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그 라우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밍 혜택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또 여행 계획을 세워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들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를 하나의 LLM이 하기 어렵고 하는 거죠. 아까 마지막 점프에서 제이슨하고 마크 주커버가 말한 것처럼 각각의 LLM마다 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선정하기 위한 라우터가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온 다음에 체인마다의 프롬프트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너는 유저가 이런 거 고민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프에서 너가 이걸 가져오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입혀준 다음에 LLM 모델이 그럼 거기에 따른 하나의 전문가가 되겠죠. 그 LLM 모델이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그 정보를 가져올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은 GPT-4.5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래프 DB를 구성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의 효율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 리트리버를 할 때 소요 시간은
어떤가요? DB를 구성하는 데 비용적인 효율성. 이거를 벡터 DB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벡터 DB로 생각하셨을 때 아까 각각 데이터 사일로마다 그걸 다 벡터 인덱싱 해줘야 되고 다 설계를 해줘야 될 텐데 그거를 가져올 때도 멀티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 멀티에 따라 과금 인프가 될 거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래프 DB는 연관성 그리고 메타에 따라서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리버 할 때 소요 시간은 이거 엔지니어링 측면 강한데요.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셨던 그 형고님께서 이거 이제 잘 작업해 주셔가지고 아마 1초 패스트 IP 기준으로 1초 안쪽으로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간단한 것들이라 넘어갈게요. 여기부터 할게요. 네. 그래프 RAG 구축을 위한 해당 도메인의 프라이얼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거는 각자 철학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기획을 했던 것처럼 이 SKT 직원이 된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도메인 익스퍼트로 빙의를 해서 만드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기 덕분에 이름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저는 일단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연계 지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LLM 이렇게 했다 하면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것도 질문할게요. LLM으로 질의가 들어오면 그래프 RAG를 거쳐 답을 내주는 흐름 같은데 그러면 질의가 RAG로 전달돼서 RAG가 답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프 자체를 LLM으로 가져와서 LLM의 판단에 따라 답변이 나오는 구조인가요? 네, 후자입니다. 간단히 답변 주세요. 네. 일단 만들면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관리나 업데이트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일로가 명확한 케이스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통합이 잘 안 돼 있고 데이터 사일로가 명확한 기업들에서는 오히려 처음 구축을 해놓으면은 온톨로지별로 이제 각 필요한 팀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좋고 관리할 때도 초반 비용이 많이 들지 그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은 이게 그래프라는 게 NoSQL을 활용하게 되면은 결국에 데이터 명세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RDB, SQL 대비 좀 간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적을 거로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이 그래프라는 분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토큰 관련돼서 한 번 질문할 때 최대 몇 토큰을 사용하나요? 그래프가 길어질 경우 토큰도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신 질문 같은데 토큰 몇 가지는 일단 어떤 LLM이든 풀로 해놓습니다. 토큰의 풀로 저는 작동을 해놓고요. 그리고 T토큰 기반으로 이제 토큰을 체킹하긴 하는데 결국에 이건 ROI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번 답변할 때 고객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비즈니스까지 이어지는 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비용을 대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 토큰을 길게 해놓고 효율적인 답변, 좋은 답변을 줌으로써 이걸 상쇄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말씀처럼 그래프가 길어지는 경우 토큰도 클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가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패스파인딩 그래프가 과연 질문에 좋은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시면은 이 토큰이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질문은 이제 나중에 공주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이태님하고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